아픈 날개로는 멀리 날 수 없겠죠. 우리 몸의 날개인 어깨 100세까지 튼튼하게 지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깨는 날개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석현입니다. 오늘은 어깨 통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중에서 어깨 탈구를 중심으로 질문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째로는 어깨가 자꾸 빠지는데 괜찮을까요? 수술해야 하나요? 둘째는 어깨가 빠졌을 때 스스로 맞춰 놓아도 될까요? 셋째는 어깨 수술 후에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넷째로는 어깨 수술을 했는데 계속 아파요. 수술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은 준비해 봤습니다. 어깨가 계속 빠지는데 괜찮을까요? 요즘 유행하는 챗 GPT를 통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깨가 계속 빠지는 문제는 신체적인 부담이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합병증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인 통증, 어깨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반복적인 탈구는 관절 연골이나 인대에 손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올 수 있고, 한 번 빠지면 반복적인 탈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발의 위험이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어깨가 계속 빠지는데 수술을 해야 될까요? 어깨가 자주 빠진다고 하는 것은 어깨 관절에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전문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어깨 탈구가 있을 때 이 치료의 방법 중에서 먼저 어깨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에 안정성을 주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물리치료와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통증이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치료도 동반되는 것이 좋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에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깨가 계속 빠지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깨가 빠지게 되면 관절 주머니나 관절 마순, 그리고 연골, 인대 등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약해진 구조물 때문에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지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인 탈구가 생기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습관성 탈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20대 이하에서 한 번 탈구가 되게 되면 90% 이상은 재발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반복할 때마다 연골과 뼈가 깎입니다. 우리 어깨 관절은 볼과 소켓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90% 이상은 전방 탈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소켓이 앞쪽에 있는 관절 마순이 이렇게 탈구가 되면 찢어지게 되는데, 반복적으로 찢어지게 되면 손상의 범위가 커지고, 그리고 관절 와 부분이라고 하는 부분에 뼈 손실도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상완골두의 부분도 이렇게 계속 빠지면서 실삭변병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손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관절경으로 관절 와순의 봉합을 할 수 있는 내시경 수술이 가능하지만, 연골과 어깨뼈의 손상이 심한 경우, 그림처럼 관절와 부분의 전체 면적의 20% 이상의 골 솥이 있는 경우에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은 불가능하고,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오구돌기의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절제해서 관절과 부분에 금속 나사로 고정하는 라타젯 술식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탈구가 진행되게 되면 이 그림처럼 이제 상완골두가 앞쪽으로 빠지면서 애과신경이 이제 끼이거나, 아니면 이제 상완골두가 애과신경을 이제 압박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신경 손상을 주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마비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활동적인 환자나 접촉이 많거나, 그리고 20대
주변에 25세 이하의 환자인 경우에는 초기에 관절 와순을 봉합해주는 내시경 수술이 이렇게 5mm에서 1cm 정도의 2개에서 3개 정도의 작은 절개로 쉽게 수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발의 확률이 줄어드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은 이렇게 어깨가 빠졌을 때 어떤 치료가 좋을지, 첫 번째 외상이 있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습니다. 먼저 2018년도에 클리닉 인 숄더 앤 엘보라는 논문에서는 첫 번째 외상 전방 탈구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내용을 발췌해 보았더니 먼저 대결절 골절이 5mm 이상의 전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탄탄하게 고정하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절과 골절의 직경의 20% 이상의 골 소실이 있는 경우에도 초기에 탄탄한 고정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고, 접촉이 많고 그리고 야구 선수와 같이 이제 머리 위로 던지는 동작을 많이 하는 운동선수인 경우에는 재발의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에 초기의 탈구 시에는 수술적 치료가 재발의 확률을 줄여주는 좋은 결과를 얻기 때문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논문에서도 첫 번째 탈구 이후에 36개월 동안의 경과관찰을 해보았더니 고정을 한 경우에는 보통 75% 이상의 재발 확률이 있었고, 그리고 내시경으로 관절 와순 봉합하는 경우에는 11.1%로 현저하게 낮은 재발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의 경우를 발췌해서 좀 결론을 내려보면, 이제 젊은 환자의 경우 초기에 관절경으로 수술하는 경우가 재발의 확률도 높고 일상생활에 회복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습관성 탈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약해진 관절 와순과 인대 관절 주머니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과 꾸준한 근력 운동으로 어깨 근육의 힘을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급적이면 격렬한 운동이나 낙상이나 이런 무리한 운동을 피하는 게 좋겠지만, 이게 무리한 운동을 한 뒤에는 어깨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서 찜질을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어깨 탈구가 의심되고 탈구가 일어났다고 하면 먼저 전문 의료기관에 가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탈구의 경험이 있다고 하면 3개월, 6개월 이렇게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서 내 몸의 관절 와순과 연골 그리고 주변의 인대가 건강하게 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가 빠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 혼자서 스스로 넣어도 될까요? 보통 이제 병원 외래 진료를 하다 보면 한 번, 두 번 빠진 이후에 약하기 때문에 빠진 것도 쉽게 빠지지만 들어가는 것도 내가 한 번 넣어보면 감이 있기 때문에 잘 들어가서 빠진 어깨를 넣었다고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깨가 빠졌을 때 스스로 넣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챗 GPT를 통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빠지는 것은 상당히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혼자서 넣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이렇게 의료 도움을 요청합니다. 119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맞추려고 하다가 더 신경이 압박이 오거나 뼈에 골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 외투나 옷으로 이렇게 목을 통해서 팔걸이를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이 상태에서 어깨와 몸통을 이제 고정해서 이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항상 챗 GPT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내 몸에 맞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어깨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진단을 할까요? 탈구가 있으면 첫 번째로는 너무 아픈 극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 움직이던 팔이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한 왼쪽에 비해서
어깨 탈구가 되면 외관상으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가 도드라지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상완골두가 공 모양으로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 사이에 움푹 패인 모양을 확인할 수 있으면서 팔이 약간 밖으로 이렇게 휘어진 외전된 모양을 확인할 수 있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어깨가 탈구되었구나 이렇게 강하게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빠졌으니까 내가 방송을 봤더니 이렇게 빠졌구나, 이렇게 내 스스로 진단 내려서 이렇게 되면 그림 보니까 당기면 되던데 해서 무리하게 맞추다가 보면 신경과 혈관이 손상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뼈가 이게 탈구가 아니었는데 무리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탈구가 생길 수도 있는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수건이나 붕대 가지고 그 상태에서 팔과 어깨와 몸통을 고정해서 빨리 119를 불려서 전문 의료기관에 방문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럼 어깨가 빠졌을 때 스스로 넣어도 되는지 우리가 또 전문가들의 논문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도에 저널 오브 본 앤 조인트 서저리라고 하는 논문에서 이제 환자분에게 어깨 탈구 시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되었습니다. 환자는 누워있는 상태에서 아픈 쪽 어깨에 무릎을 굽히고 무릎에 깍지를 낀 다음에 지그시 굽히면 이제 전방 탈구된 어깨가 조금 더 전방 탈구되면서 다시 또 원위치에 정복된다 라고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보스 홀짝 메터 테크닉이라고 해서 대략 60% 정도의 성공률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논문은 이렇게 전방 탈구되면서 대결절이 견전골절도 함께 생기는 상태였고, 이렇게 스스로 정복한 이후에 원위치에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원위치에 정복된 사진입니다. 사진과 같이 옆에 전문 의료인이 이렇게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논문에서 보면 이제 스스로 정복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간략한 방법이라고 하였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어깨 탈구 한번 돼보면 통증이 극심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분이 누워있고 무릎을 굽히고 그 아픈 무릎을 당기고 하면 너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환자분의 이렇게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노력 부분에서 좀 한계점이 있다고 하였고, 그리고 많은 경우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되고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이제 조금 논란거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 수술 후에는 운동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요? 어깨 탈구나 어깨 회전근개 힘줄 파열이나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어깨 운동을 좋아하시는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어깨 수술 후에는 언제부터 운동이 가능할까요?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먼저 챗 GPT에게 먼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급성기인 첫 4주 안에는 통증 관리와 연부 조직의 부종이 감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운동이나 스트레칭은 권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나머지 한 달 이후에는 서서히 운동 범위를 늘리고 근력을 키우는 단계로 하는 것이 좋다고 되어 있었고,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근력 운동이나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의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수술 후 3, 4주 이때는 연부 조직이 안정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안정가를 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무리하게 어깨 움직임을 늘리려고 하는 운동은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어깨 운동은 보통 어깨 수술 후에 6주 지나서 외전 보조기를 풀기 때문에 외전 보조기를 제거한 이후에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을 권유드립니다.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식사를 하시거나 샤워를 하시거나 이런
저항이 없는 일반적인 일상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이 지나면 이제 어깨 힘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되기 때문에 어깨 관절 운동 범위를 서서히 늘리고 주변의 어깨 힘줄 주변의 근력을 키우는 근력 강화 운동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 후에 3개월쯤 지나면 통증이 사라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10명 중에서 7, 8명의 환자분들은 통증이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통증은 수술 후에 갑자기 좋아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산에 오르막길을 올라갔다가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처럼 서서히 운동을 열심히 하면 운동의 가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통증도 서서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대부분은 6개월이 지나면 통증이 좋아지고 스포츠 활동도 가능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시를 들어보면 이제 우리가 어깨 수술 후에 이제 출퇴근도 해야 되고 병원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때 과연 운전이 가능할까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그렇지만 운전하는 핸들에 팔을 올리는 건 괜찮지만 보조기가 있으면 예를 들면 급커브를 틀거나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보조기가 있으면 이게 방해가 되고 부담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조기를 착용하는 기간에는 운전을 하시는 것은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식사 생활 정도는 보조기 제거 후에는 가능하고 운전도 보조기 제거 후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관심 많은 골프나 야구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보통 골프는 이제 야구에 비해서 어깨 위로 움직이는 그런 운동들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동작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골프는 굳어 있는 관절이 풀리고 나서 어깨의 가동 범위가 이제 좋은 상태에서는 수술 후 3개월 정도부터는 조심조심 단계별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구는 머리 위로 올리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재파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서 수술 후에 충분한 근력 운동을 한 뒤 6개월 이상 지난 후에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면 어깨 수술 후에 안전한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운동 전에 항상 명심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굳어진 어깨 주변의 관절 근육, 이 근육을 풀기 위해서는 온찜질을 해서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근육에 부종이 생기거나 이제 열이 나기 때문에 이제 그 붓기를 빼주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냉찜질로 안정시켜주는 것을 명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깨 관절의 안전한 운동은 손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지그시 당기는 운동은 어깨 힘줄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동은 보통 당기는 자세인데 이 당기는 자세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은 로잉 운동이라고 합니다. 이제 로잉 운동은 이 그림처럼 이제 벽에다가 밴드 같은 거, 탄력 밴드를 딱 끼운 다음에 어깨 높이보다는 조금 낮은 위치에서 해서 어깨를 들거나 어깨 자체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상에서 탄력 밴드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렇게 뒤쪽으로 지그시 당겨주면 이제 견갑골, 날개뼈 주변이 딱 뒤로 당기면서 모이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후 근육의 운동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10회 또는 12회 정도 지그시 천천히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어깨 주변의 근육과 관절의 유연성이나 탄력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어깨 수술 후에 계속 아파요. 혹시 어깨 수술이 잘못되지 않았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 타 병원에서 수술 이후에 계속 아파서 시간 지나면 좋아진다고 했는데 계속 아프다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요. 급성기에는 보통 수술 후에 염증이 아직까지 호전되지 않아서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염증이 호전되고 있는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염증이 계속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CRP라고 하는 이제 검사를 해보면 정상적인 수치가 보통 0.5인데 수술 후에 올랐다가 정상 범위로 쭉 내려가야 되지만 혹시나 내려가지 않고 다시 또 상승 곡선을 일으키면 수술 후 감염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제가 어깨 수술 전에 수술 동의서를 받는 일부를 제가 이제 캡처를 해봤는데요. 제가 수술 후에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수술 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은 수술 후 감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염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수술 후에 피검사로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변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급성기에 통증이 지속된다 이런 경우에는 빨리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담당 주치의분을 만나셔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피검사를 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수술 후 3개월에서 6개월 사이 통증, 보통 수술 후에는 대부분은 통증이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5가지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수술 후에 관절이 굳어서 생기는 강직, 그리고 석회성 건염이나 안에 견쇄 관절염 등의 동반 질환, 그리고 어깨 힘줄 파열의 크기가 큰 경우,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근육을 많이 당기기 때문에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나도 통증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재파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초음파나 MRI가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통증 이외에 동반되는 목 디스크 때문에 이어지는 수술 후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강직입니다. 수술 후에 짧게는 6주 정도 보조기를 고정하기 때문에 관절 주머니나 주변의 근육이 경직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생기니까 혹시나 환자분들은 재파열이나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지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담당 주치의와 꼭 확인과 꾸준한 진료 이후에 전문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안 좋은 부위를 이제 풀어주고 관절 운동 범위를 회복할 수 있는 도수치료도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동반질환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 동반되는 질환은 보통 오십견, 상완 이두건 손상 또는 주변의 쇄골과 견봉의 관절염, 그리고 석회성 건염 충돌증후군이 보통 동반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수술할 때 같이 제거를 하지만 이제 제거되지 않고 남은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충분하게 약물치료나 재활치료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더 3개월이 지나더라도 이제 서서히 재활치료하면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범위 파열입니다.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는 힘줄은 근육과 뼈 사이를 이어주는 부분인데 이 힘줄 파열이 손상이 심해서 이렇게 위축이 많이 되는 경우 근육을 많이 당겨서 꼬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광범위 파열 같은 경우에는 근육이 많이 당겨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근육의 긴장도가 늘어나서 통증이 파열의 크기가 작은 경우보다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에 통증이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통증이 낫지 않고 계속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근력도 같이 팔을 올렸을 때 근력도 같이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재파열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나 MRI로 반드시 검사를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진도 제가 동의서 받는 그 내용의 일부를 이제 발췌한 것입니다. 그래서 파열된 부분을 이렇게 봉합을 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움직이거나 이제 힘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 다시 또 재파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초음파나 MRI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혹시나 재파열의 경우에 이렇게 아픈 수술을 다시 해야 될까 걱정이 되어서 병원에 오시지 못하고 검사를 꺼려 하시는 분이 종종 있으십니다. 재파열이 되었다고 무조건 다 수술하지 않고 재파열되는 경우도 MRI를 찍어서 그 상태를 봐서 크기가 크지 않고 일부 파열되는 경우에도 이제 보조기를 추가적으로 착용해서 재활치료를 잘 하시면 또 좋은 결과와 그 다음에 일상생활 회복도 잘 하실 수 있으니까 걱정 마시고 통증이 계속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깨 수술에서 수술 전 항상 물어보시는 1번이 보조기를 쳐야 되는데 보조기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그리고 밤에는 풀어도 되겠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이 어깨 외전 보조기는 왜 해야 될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깨 외전 보조기는 이제 아픈 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깨 주변에 이렇게 큰 가방처럼 된 것이 이렇게 어깨 밑에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깨 회전근개 봉합을 했을 때는 이제 근육의 힘줄 부분과 그리고 뼈 있는 부분에 이제 힘줄을 당겨서 꼬매기 때문에 바로 꼬매지 않고 어깨가 이렇게 바로 꼬매지 않고 이렇게 어깨 힘줄의 긴장이 최소화되는 각도로 이렇게 당겨서 꼬맵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술 후에 만약에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봉합했던 힘줄이 당기면서 긴장도가 늘어나고 봉합된 부분이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각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외전 보조기를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착용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기에서 간혹 가다 보면 밑에 있는 받침대를 빼고 오시는 분도 있지만 받침대를 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꼭 받침대를 더우시더라도 반드시 수술 후 6주 그리고 밤에 주무실 때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몸부림치거나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동안에 착용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나 어깨 수술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날씨가 많이 더운데 보조기를 착용하고 수술 후에 샤워를 할 수 있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일반적으로 내시경 피부 봉합 있는 곳은 내시경 수술 후에 14일 이후에 봉합살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러면 봉합살을 제거한 이후에 하루 이틀 지나서는 샤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보조기를 풀고 하지는 않고 보조기의 받침대를 항상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받침대가 물이 들어가면 이제 수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받침대는 당연히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받침대를 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수건을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각도를 유지하시거나 아니면 페트병, 우리가 뭐 2리터 있는 생수나 이런 페트병을 이렇게 사이에 끼워서 하시는 것이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욕이 불가능한 14일 이전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위에 땀이 나거나 이제 찝찝한 부분들을 물티슈를 통해서 닦아주시면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수술을 하고 이제 2주가 지나면 봉합살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병원에 예를 들면 물리치료 받으시면서 2주 뒤에 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뒤에 오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다양하겠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아프거나 그 다음에 수술 부위에 열감이 생기거나 갑자기 팔이 잘 움직이다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나 그리고 상처 부위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예약된 날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술 후 생길 수 있는 감염이나 다른 문제가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빨리 발견이 되면 예를 들면 이제 항생제 치료를 하거나 상처 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확인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안정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만 이제 예를 들면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겼는데 이 염증이 진행되어서 관절 안까지 파고든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안 되고 다시 또 염증을 씻어내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증상이 있은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빨리 찾아가시는 것이 이제 병을 키우지 않고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중심적인 내용이었던 어깨 탈구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어깨 탈구는 보통 90% 이상 앞쪽으로 빠지고 반복되게 되면 불안정성이 생기고 대부분 20세 이하면 90% 이내는 2년 내에 재발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빠른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질병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어깨 관절이 앞쪽으로 빠지면서 연부 조직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초기에는 연부 조직이 안정되도록 보조기를 차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단은 급성 탈구인 경우에는 초기 첫 번째 탈구인 경우에는 극심한 통증과 관절 운동 제한이나 외관상으로 보이는 견봉의 돌출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빠진 이후에 재발성 탈구인 경우에는 지금처럼
완전히 빠지지 않았지만 관절의 모습이 어긋나는 상태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상완 골두를 잡았을 때 앞쪽 뒤쪽으로 움직여 보면 불안정성이 느끼고 환자 본인도 뭔가 힘이 들어가지 않고 내가 팔이 빠질 것 같아요 하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는 습관성 탈구가 의심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MRI를 찍어서 탈구의 정도와 그리고 관절 와순의 손상, 그리고 이제 지지할 수 있는 관절과의 뼈의 소실이 얼마 정도 있는지, 그리고 혹시나 힘줄이는 괜찮은지를 면밀하게 MR 찍어서 정확한 진단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치료는 일단 탈구된 관절은 안전하게 정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하시다가 큰 문제를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안전하게 숙련된 의료진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안정적으로 정복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치료 단계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젊거나 활동적이거나 그런 환자분이나 그리고 반복적으로 탈구된 경우에는 이렇게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이제 관절 내시경 또는 필요한 경우에는 오구돌기를 이어서 붙이는 라타짓이라고 하는 수술 방법을 통해서 이제 불안한 관절을 안정적으로 정복시켜서 이제 우리가 삶의 질을 높이고 내가 좋아하는 이제 스포츠 활동을 하고 이렇게 재미있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어깨에 튼튼한 날개를 달아드릴 어깨는 날개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